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은 정치권의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화요일에 조지아에서 이제 연방 상원의원 런오프 일렉션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국의 시선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다수당이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6일 수요일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수를 최종 인준하게 되는데 공화당의 상원이 12명, 하원의원 140명이 이의를 제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내분이라든가 정치권의 풍파가 거셀 것으로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일 의회 인준이 이제 트럼프의 9주간에 걸친 부정선거 시위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지만은 일각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흉흉한 루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전직 국방부 장관들 10명이 나서서 공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선거 결과에 대한 질문의 시간은 지나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흉흉한 소문 또 일정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어제 아주 기이한 해프닝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조지아의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라 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1시간짜리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민주국가의 장자국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입니다. 먼저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특정으로 보도한 트럼프와 조지아주의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토요일에 그에게 전화를 해서 한 말은 우선 부정투표인 11,780표를 찾아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인 미스터 라펜스버그가 지금까지의 결과를 나는 확신한다고 주장하면서 Mr. President, the data you have is wrong 이렇게 얘기하는 녹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트럼프가 이어서 귀하도 정확한 선거를 원하고 있고 귀하도 공화당 당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 그가 한 말인 We believe that we do have an accurate election 이렇게 대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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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n't have it 라고 말하면서 You know, that's a criminal offenses 라고 협박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Secretary of State가 다시 Respectfully, Mr. President, what you are saying is not true 라고 또 대꾸를 하게 됩니다. 이 대화가 모두 녹음이 된 것이고 주요 언론들이 모두 샅샅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쪽에서는 트윗을 통해서 그가 답변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 파기 문제, 타주 투표인들이 투표한 것, 사망자들이 투표한 것 등등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회유 협박 전화가 형사법 위반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일 수요일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각 주가 이미 계산한 선거인단 집계 결과를 의회가 인준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12명, 하원의원 140명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10일 동안의 비상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미 집계된 306대 232 선거인단 각 주가 집계한 선거인단 수가 그대로 이제 통용이 될 것이다.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0%다. 이런 예상입니다. 심지어는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도 어떤 도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None of the challenges are expected to succeed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extremely unlikely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은 절차를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지지 의원들이 충성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미치 맥커널 상원의원이라든가 밋 람리 상원의원 이런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제 반대 의견이 강합니다. 성공 가능성도 없는 것을
왜 시도를 하느냐, 웃음거리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심지어는 그 트럼프의 충성파 중에 하나인 린즈 그램 상원의원도 지금 조사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를 들기로 한 텍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이런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 절차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런 명분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상하원이 각각 2시간씩 토론 시간을 갖게 되고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원은 민주당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를 할 것이고 상원도 미치 맥카노 상원의원 등 중진들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장장 9주 동안 부정선거 시비를 제기하면서 이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2024년도 4년 후에 선거운동을 벌써 시작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계엄령을 선언할 것이다 하는 설도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을 오벌 오피스 회의에 초대했었다 하는 설명은 이미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국우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마셜로 그 계엄령을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 또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저녁에 10명의 former Pentagon chiefs 전 국방부 장관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합동으로 그 기고문 내용은 선거 결과에 대한 질문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The time to question election result has passe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고문을 통해서 선거 결과는 이미 법원에서 가려졌고 각 주의 거버너들이 인준을 했고 선거인단 집계가 끝이 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 결과는 일부 주에서는 재검표를 거듭했고 또 각급 법원에서 한 90명 정도의 판사들이 심리를 해서 기각을 했고 대법원에 2번이나 갔었습니다. 이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들은 짐 메리스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마크 에스펜 전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부통령까지 역임한 닉 체니 전 국방장관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조지아주에서 상원 런오프 일렉션이 벌어지게 되는데 폴링을 보니까 각 후보들 간에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 간에 그 지지율 차이가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한 차이로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이 오늘 지원 유세를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선거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2석을 모두 다 이기게 되면은 상원의 구성이 이제 50대 50이 되니까 타이브레이커가 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2석 중에 공화당이 1석만 이기게 되면은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당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크게 분열되어 있고 상원과 하원의 구성이 아주 이렇게 극소화 차이로 되어 있고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어제 새 의회가 선서하고 등원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다시 하원 의장으로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하원 의장이 됐는데 17년 동안 하원 민주당 총무를 했고 하원 의장에 2006년도부터 11년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20일에 바이든이 이제 새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그의 앞길에 험난한 길을 예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앞길도 험난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위기는 계속이 될 것이고 이코노미 위기는 더 악화가 될 것이고 당분간 의회는 구성 자체가 아주 연약하게 되어 있고 인정위기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비협조적일 것이고 민주당 내의 온건파와 개혁파 사이에 다수 다루기 힘든 과제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America is back 라고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러시아라든가 차이나의 견제가 심화될 것이고 파리의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문제라든가 이란의 핵 협상 문제 재시도 등 이런 난제가 첩첩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를 보면 이민 소수기에 대한 극렬주의 일부 그룹의 위협적인 태도가 계속이 됩니다. 우선 내일 모레 워싱턴 DC에서 폭력적인 선거 무효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들의 몰락이 계속될 것이고 소시민들의 실업 사태가 계속이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경제, 인권, 인정 문제에 대한 무방비 상태는 계속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구책 노력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카고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이 시간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시계가 좋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전운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뉴스 종합하겠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이 계획보다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까지 2천만 명을 접종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제로 접종 건수는 400만 건에 불과합니다. 약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 COVID-19 사망자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가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접종약으로 예방이 가능할 것인가 그 실험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FDA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혈액 실험 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의료계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도 유효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변종은 17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나온 변종은 무려 22개나 됩니다. 금년도 1, 4분기 경제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후반기에는 경제가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백신의 등장 그리고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많은 시카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오늘 학교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자택 수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링턴에 거주하는 50살 난 남자가 I-9이 팰러타인 출구에서 동승했던 54살 난 여성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의해서 어제 1급 살인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범행 전모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패커스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는 진출을 하게 됩니다. 베어스는 다음 주에 세인츠와 뉴올리언스에서 맞붙게 되는데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게 된 것은 어제 램스가 카디널스에게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쿡카운티 보건당국 COVID-19 백신에 관련된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등록을 하라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CCDPH의 레지스트레이션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관련 정보를 입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